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에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네,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윤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우선 그 주요 요지를 보면요. 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또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안전보호시설의 범위가 핵심이었는데요. 사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만약 어떤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그 일부 기능이 생산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법원이 그럼 이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법원은 쟁의 기간이다 하더라도 이 시설의 손상과 방지 또 원료의 부패와 변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에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을 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쟁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데에 이 입법 취지가 있다. 이렇게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 사고, 또 정전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그 피해가 사업장 내부로 국한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바이오 삼성로지스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보다 좀 더 위법한 쟁의 행위 범위가 넓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반도체 순환 공정이란 24시간 반도체가 순환 공정에서 이어간다라는 이런 취지를 좀 더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반도체 핵심 공정은 잠시도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그 최소한의 인원이 그럼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법원에서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을 밝혀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측은 앞서 두 차례 신문 기일에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투입해야 한다는 이 최소 인원을 한 7,000명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이 인원의 최대한 80% 수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양측의 주장 중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부분에는 한 7,00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반도체 부분 DS 인력의 한 9%, 또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5%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노조는 처음 조금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한 1시쯤 나왔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조는 안전보호시설과 이 보안 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인정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사측이 주장하는 반도체 DS 부분만 7,000명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하니까 이 총파업에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측을 향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좀 구체적으로 취합해서 노조에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재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협상도 타결을 목표로 좀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오전에 노동권 못지않게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21일 총파업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조합원은 또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이 파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규모나 방식에는 좀 제한이 걸렸는데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이 평소처럼 운영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요 막판까지 치열하게 노사 협상 끝에 좀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사 협상은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쟁의회의 갖춰온 결과와 함께 윤혜리 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